잊을 수 없는 도시, 서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작은 사무실. 그곳에서 마케터로 일하는 리아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성이었습니다. 퇴근 후 SNS를 켜면 그녀의 타임라인은 온통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으로 가득했죠. 화려한 서울의 거리, 감성적인 카페, 아름다운 한강의 풍경. 그 모든 것이 리아에게는 화면 속 세상일 뿐이었습니다. 닿을 수 없는 꿈 같은 장소. 하지만 2024년 봄,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의 첫 해외 출장지가 바로 서울이었던 것이죠. 설렘과 긴장을 안고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리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도시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리아의 눈은 바빴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든 풍경이 새로웠고 모든 간판이 낯설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그 장소들이 진짜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리아가 진정으로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죠. 첫날 저녁, 호텔 근처에서 길을 잃은 리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스마트폰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어도 한국어도 서툰 그녀는 그저 지도만 보며 방황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가던 한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가려고요? 서툰 영어와 손짓발짓으로 소통이 시작됐고 아주머니는 자신의 집 방향과는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리아를 호텔 앞까지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아주머니는 리아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리아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아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어요. 길을 잃은 외국인에게, 그것도 낯선 동남아 여성에게 저렇게까지 친절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자카르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서울이라는 도시는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과 거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요. 이곳엔 사람의 온기가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진하고 훨씬 더 따뜻한 온기가요. 그날 밤부터 서울은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출장지가 아니라 제 마음 어딘가에 깊이 새겨질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서울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울의 하루, 그 빛나는 공기. 출장 일정 중 하루, 리아는 이른 아침 남산을 찾았습니다. N서울타워로 향하는 케이블카 안에서 그녀는 넋을 잃고 창밖을 바라봤죠. 안개처럼 부드럽게 깔린 서울의 아침,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작은 공원들. 전망대에 올랐을 때 리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60도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 북한산부터 한강까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보였습니다. 특히 한강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같았죠. 리아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10장, 20장.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울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리아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의 밤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죠. 강 양쪽으로 늘어선 빌딩들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흔들렸고 다리 위의 조명은 마치 별들이 늘어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연인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가족들,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리아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이 일상이구나. 그날 저는 한강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강물에서 시원한 기운이 느껴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하나의 교향곡처럼 들렸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라 서울의 공기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 같다.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이 도시는 단지 깨끗하고 세련된 것을 넘어서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지하철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탑승했어요. 아무도 소리 지르거나 밀지 않았죠. 노약자석은 정말로 비어 있었고 누군가 할머니가 타시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봤어요. 다음 날 리아는 지하철로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경복궁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북촌 한옥마을의 정겨운 골목길, 명동의 활기찬 쇼핑거리, 그리고 청계천의 시원한 물소리.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 것이 공존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 도시는 리아가 지금껏 가본 어떤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SNS에 하루에도 수십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해시태그를 달았죠. 샤비치 도시 샵 내 인생 최고의 여행. 자카르타에 있는 친구들은 댓글로 부러움을 표현했습니다. 리아, 너 완전 달라 보여. 눈빛이 반짝반짝해. 서울이 그렇게 좋아? 네, 좋았습니다. 리아는 내일 밤 자기 전 그날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죠. 이 행복이 곧 그리움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 사람들의 미소, 진짜 김. 출장 마지막 주말,
리아는 혼자 홍대 거리를 찾았습니다. 주말의 홍대는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했죠. 거리 곳곳에서 버스킹이 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공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리아도 한 버스킹 공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젊은 남성 가수가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맑았고 노래는 감성적이었습니다. 리아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곡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 가수는 주변을 둘러보다 리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리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리아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요. 자카르타. 가수는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와, 자카르타 멀리서 오셨네요. 이름이 뭐예요? 리아요. 리아 씨, 좋은 이름이네요. 다음 노래는 리아 씨를 위해 부를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무시당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대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는 정말로 다음 노래 전에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자카르타에서 온 리아 씨를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한국 발라드를 불렀죠. 저는 가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진심은 느낄 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쳐주고 옆에 있던 한국인 언니가 제게 다가와 한국 여행 어때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줄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요. 그날 이후 리아는 서울 곳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주문할 때 점원이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 주었고 길을 물어볼 때마다 사람들은 귀찮아하기는커녕 직접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 할머니는 리아에게 사탕을 건네주시며 한국 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리아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K-드라마나 K-팝만이 아니다. 진짜 K의 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출장 마지막 날, 리아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송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리아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특별히 영어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고 서비스로 후식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올 때 사장님은 리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한국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아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행복해서 운 것이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 이 도시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까? 리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돌아온 후 서울병의 시작. 인천공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리아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리아는 그것이 단순한 여행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일상으로 돌아가면 잊혀질 감정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자카르타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도 집 같지 않았고 익숙한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리아는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서울의 풍경이 떠올랐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미소가 생각났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당에 갔을 때도 리아는 계속 한국 음식을 떠올렸습니다. 저기 서울에서는 이맘때쯤 사람들이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고 있겠지?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온 리아는 핸드폰을 켜고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2장, 100장. 사진을 보면 볼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음 이틀은 괜찮았어요. 적응 기간이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사흘째, 나흘째가 되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서울 날씨를 검색했고 출근길에는 한국 음악만 들었어요. 점심시간마다 서울 관련 영상을 찾아봤고 퇴근 후에는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했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자카르타의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떴는데 서울 골목길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커피 향과 빵 굽는 냄새, 그리고 약간의 은행나무 향. 너무나 생생해서 진짜인 줄 알았죠. 리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에는 자카르타의 뜨겁고 습한 공기만 있을 뿐이었죠. 그 순간 리아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서울에 없다는 현실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왜 이렇게 그곳이 그리운 거지? 리아는 자신의 증상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SNS 샤오홍수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죠. 그들은 이것을 서울병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나는 아직도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산타워가 보일 것 같고 지하철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고 한국 음악을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서울병인가요? 글을 올리고 30분도 지나지 않아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나도 그래요. 저는 서울 다녀온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래요. 서울병은 진짜예요. 치료법이 없어요. 다시 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리아는 화면을 보며 울면서도 약간 안도했습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그리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움의 증폭. 사진만 봐도 눈물. 리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출근해서도 일에 집중하기 힘들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꾸 취소했습니다. 오직 서울과 관련된 것만이 그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죠. 매일 밤 리아는 서울 여행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추억을 되새기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일종의 의식처럼 변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서울 사진을 보는 것. 그것이 리아의 하루 루틴이 되어버렸죠. 어느 날 밤 리아는 남산에서 찍은 야경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나는 한 번밖에 가보지 않은 도시를, 겨우 일주일밖에 머물지 않은 곳을 이렇게까지 그리워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 도시에서 느낀 행복은 왜 이렇게 오래 남는 걸까? 자카르타에서 태어나 자란 제게 고향은 여기예요. 가족, 친구도 직장도 모두 이곳에 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울을 생각할 때면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고향을 떠올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향수병이라고 하나요?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였어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도시에 대한 향수병. 리아는 매일 서울 관련 콘텐츠를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 걷기 영상을 보고 한강 라이브 카메라를 켜두고 날씨 앱으로 서울의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에 비가 내리는 날이면 리아는 서울의 빗소리 ASMR을 들으며 잠들었죠.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리아, 너 요즘 이상해. 서울 이야기만 하잖아. 그냥 여행 한번 다녀온 건데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리아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리아는 우연히 한국 드라마에서 익숙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직접 걸었던 북촌 한옥마을의 그 골목길이었죠. 드라마 속 주인공이 그 골목을 걷는 장면을 보는 순간 리아는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제가 걸었던 곳이에요. 저기서 사진 찍었어요. 저기서 행복했어요. 리아의 눈에는 서울의 모든 것이 따뜻한 영화 한 장면처럼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일주일은 그녀 인생의 다른 어떤 순간보다도 선명하고 생생했죠.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남산 케이블카에서 느꼈던 설렘, 한강 벤치에 앉아 있을 때의 평화로움, 홍대 거리를 걸을 때의 자유로움, 그 모든 감정이 사진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아팠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라 그 기억이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 슬펐던 거죠. 리아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내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야. 그곳은 내가 나 자신에게 가장 정직하고 가장 행복했던 곳이야.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서울을 꿈꾸는 젊은 세대 K문화의 영향력. 리아의 서울병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 샤오홍수에 올린 글은 수백 개의 댓글을 받았고 그녀의 경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기 시작했죠. 리아는 자신의 경험을 더 자세히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Seoul Syndrome Diary라는 계정을 만들었고 매일 서울에서의 추억과 현재의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Day 14 오늘도 서울 날씨를 확인했다. 거기는 봄비가 내렸다고 한다. 나도 그 비를 맞고 싶다. Day 20 꿈에서 홍대 거리를 걸었다. 너무 생생해서 깨어났을 때 울었다. Day 30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다. 리아의 솔직한 기록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열광했죠.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순식간에 수만 명으로 늘어났고 매일 수백 개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리아씨, 저도 서울 다녀온 후 똑같아요. 당신의 글을 읽으면 제가 느꼈던 감정을 누군가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서울에 가보지 못했는데 당신의 글을 읽으니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 후기를 넘어섰습니다.